자, 안녕하십니까. 외식, 창업 관련해서. 자,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전통적 외식업과 새로운 외식업의, 경쟁적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좀더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화하고 또 그다음에 각종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뭐 특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배달 앱 같은 경우, 네, 그런 혜택들,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가맹 본부들이 좀 검증된 곳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화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화되는 이제 그런 경우, 어, 그런 경우가 또 많고요. 이제 또 뭐 계열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각종 뭐 CJ 푸드라든지 이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하는 자 그러한 형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화 전망은 자 센트럴 키친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직접 제조를 했다. 연어를 집어넣어서. 자, 연어 훈제 같은 경우, 진짜 연어를 가지고 이제 살을 발라서, 나무 피우는 곳에다가 훈연방에 넣어서 훈제를, 시켰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지 않고, 어떤 현상, 구매를 하죠. 그죠? 이 구매하는데 어떻게 목초에 훈제 같은 경우에 목초에다가 이제 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연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연된 맛이 나겠죠. 근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탄닌 같은 그런 성분이 있다 보니까 변비에 걸릴 확률들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오랜 시간 오크통에 넣어서 이제 숙성을 하는데 이런 제조 방법들을 어떻게 이제 오크 나무들을 이제 불질러 가지고 이제 탄막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이제 술하고 같이 집어 넣어놨다가 숙성시켜서 걸러서 내는 이제 뭐 그런 형태. 그 외에도 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우거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전부 다 뭐 김치도 직접 담그고 식혜도 직접 담그고 했는데 이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이제 만드는 것들을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 반조리된 상품을 가지고 키친화를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바로 뭐 우거지를 삶아서 이제 냉동해 놓은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김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웃소싱 된 데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뭐 슬기만 썰어서 이제 내놓는 그런 형태. 그걸 전부 다 과거에는 일일이 다 이제 뭐 김치도 직접 배추를 사가지고 따듬고 이제 절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업 형태가 등장을 했다는 거. 자, 굉장히 좀 뭐 이런 형태들이 뭐 복합화, 퓨전화, 뭐 좀 이상한 음식점, 뭐 족발과 커피숍, 그 다음에 국수와 커피숍, 비빔밥과 커피숍, 뭐 이런 형태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좀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퓨전화되어서 조금은 어떤 형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뭐 세미 정식 아니면 이제 양식이라도 좀 퓨전화되어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이제 뭐 이제 각종
음식들, 완전 뭐 스파게티 같은 경우도 완전 뭐 누룽지 형태의 스파게티, 짬뽕 형태의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화가 되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택배화. 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가속화가 되고 또 증가가 되었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음식 백화점화. 뭐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만은 추석 때도 어떻게 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문하면 배달이 딱 되어서 뭐 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맞추어 놓으면은 이제 각종 전이라든지 이제 제사 음식들이 세트화되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자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연구 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각종 이제 정부에서 보면 이런 이제 뭐 커피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개선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뭐 창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생기고요. 또 각종 평생 교육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들 또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어, 개발하고 이제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의한 이제 교육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이제 상인들 소상공인들 음식점 사장님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자 그러한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 업종 간에 좀 다른 업종이지만은 어떻게 타인을 맺어가지고 전략적 제휴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경쟁이 전부 다 치열하다 경쟁이 굉장히 많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외식업에 대한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풀어져가 있다. 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증, 각종 요리사 자격증. 우리나라는 요리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해야 돼요. 수료를 해야만이 이제 뭘 할 수 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떻다? 다 풀어져가 있어. 자격증 없어도 창업하면 돼. 그러면 과거에는 요리사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는 어떤 거 보고 여기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부터 나온 말이 뭐다 할 거 없으면 뭐 음식 장사하지 이런 부분인데 요즘 절대 그렇게 해서는 망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자기가 이런 요리 실력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경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창업이 쉽다 보니까 외국보다 몇 배가 많다? 5배나 더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적어도 4~5배는 치열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먹여 살리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창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고 인정도 해주고 비싸요. 자, 해외에서 뭐 술 한잔 먹고 저녁 한 끼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적어도 1인당 4~5만 원대.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이 생활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한번 외식한다면 차려입고 레스토랑 가서 앉아서 먹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외국은 어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레스토랑 창업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망하는 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주 생활을 외국인들은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왜? 저렴하니까 간단하게 먹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도 생깁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 간편 조리 형태 뭘 사 먹어요? 피자 사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것들도 영양에 대한 불균형이죠. 어떤 거 고칼로리 형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MSG 같은 경우에 어떤 MSG, 슈퍼 MSG. 자, MSG는 감칠맛이 나는 종류인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G를 잡는 MSG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MSG를 우리가 각종 음식 재료에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 자, 맛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혀를 내면 혀 위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돌기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분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분자를 가지고 혀에서 이게 맛있다라는 감칠맛이 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퍼 MSG는 이 모든 것들을 먹는 것마다 다 맛있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몸에 안 좋거나 맛없는 것들도 이 MSG를 넣으면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개발은 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런 승인에서 아직까지 FDA 미국에서 승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로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막말로 세계에서 음식에 대한 무기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음식에 대한 정크푸드 이런 것들 자 질 안 좋은 것 자 설국열차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주 식량이 뭐예요? 자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양갱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단백질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것들의 혐오감 있는 음식에도 이 MSG를 넣으면 맛있다고 느껴지고 이해가 되시죠? 또 그 다음에 문제되는 재료에다 넣으면 사람들이 사 먹게 되고 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는 기업은 대박이 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또 굉장히 뭐, 빨리빨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제 음식에 대한 변화 속도들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 성장 배경 같은 경우 이제 뭐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대량 소비가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과거에는 뭐다? 과거에는 이제 맛이 있다는 품질, 그 다음에 청결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런 부분만이 있더라도 이제 고성장이 가능했다. 자, 그렇게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성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가성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가심비. 각각 개인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또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더라도 비싸더라도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건강, 웰빙이라든지 치유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또 그 다음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 자 과거 대비해서 편의점 24시간 다 늘어났잖아요. 가면 언제든지 또 도시락 형태 이것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의점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또 생기고요. 거기에서 뭐 혼자 혼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다. 자, 뭐 심야 메뉴, 뭐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IT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IT와 접목해서 각종 마케팅.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걸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선물로 제공하는 거,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슨 플레이스 기타 등등 뭘 주나요? 쿠폰을 발행을 막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자 상품권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안 갈 거 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변경도 가능하고, 자, 커피 쿠폰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것도 뭐 그쪽에서 변경해서 사 먹을 수가 있고, 고객 관리, 이 고객이 어떤 걸 먹었다, 어떤 분야를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들도 다변화되었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과거에는 뭐 아주 통일 짜장면, 그 다음에 뭐 우짜 우동 짜장 이것만 시켰는데, 이제는 뭐예요? 개성화되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나는 뭐 마라탕, 볶음밥, 뭐 기타 등등 잡채밥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개성화해서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햄버거라도 같은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햄버거 안에 양산추를 추가한다든지 양파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패티를 추가한다든지, 물론 추가금이 있는 것도 있고 추가금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데서도 뭐 각종 반찬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무상도 있습니다만은 뭐 좀 고가, 뭐 생선 한 마리 추가하면 2,000원 더 추가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 자, 고객에 대해서 개별화, 또 그 다음에 복합화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뭐 국내산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나요? 햅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은 것들은 또 비용이 굉장히 또 업되는,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 5일제 근무,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고급 인력들이 이제 재활용되고 외식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뭐 정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각종 과거에 뭐 한식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자, 한식 문화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떤 거, 자, 예를 들자면 뭐 롯데리아가 외국에 나와서 뭐 오픈을 했다. 그러면 그 롯데리아와 관련된 식재료들을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계 장비가 또 나가고 로열티가 들어오고, 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떡볶이를 만들어 나가나, 또 그 다음에 뭐 KFC, 이것도 한국 닭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자, 이걸 이제 처음 개발한 이제 웬디스,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주 이제 거의 70 되어서 이제 막 그 창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KFC가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변경이 되어서 이제 막 뻗어져 나간다는 거. KFC 코리아. 자, 이런 웃지 못할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한식과 관련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슬로우 푸드 막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김치, 중국에 있는 뭐 김치 공정, 김치 연자 제작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푸드, 한국에서 제작된 것만 이제 먹는 시장,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한국 제품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HMR, 자, 홈밀 레스토랑,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 코로나도 되고 또 1인 가정이 늘면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진출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명 맛집들도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요. 또 유통업체들도 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왜? 시장성이 자꾸 커지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자, 20세기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고 21세기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성파, 개성 얘기했고요. 자, 의학의 발달, 그 다음에 건강 영양식품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가하는 그러한 음식들에 사람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실버 세대. 자, 이 실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인데, 자, 10%가 되면 65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 사회는 10%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령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명심하십시오. 초고령 사회는 뭐냐면은 이러한 65세 이상 사람들이 몇 프로?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인구의 몇 프로? 4분의 1이 노인 연령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각종 소비, 그 다음에 뭐 건강, 그 다음에 모든 사회적인 패턴들이 어떻게 된다? 그 길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가장 뭐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뭐다? 간호학과. 앞으로 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 그분들이 선호하는 음식들 어느 정도 어떤 음식 먹기 좋은 딱딱하지 않은 또 치유가 좀 될 수 있는 또 부드러운 이런 형태 건강식.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수요와 뭐가 있다? 공급이 계속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사회적으로.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친구들 카페 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페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카페를 하더라도 좀 더 특이하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자, 실버 환영, 노인 환영이죠. 일명. 자, 그러면 카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노인들도 실버라고 하면 싫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 카페에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특징. 자,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메뉴판이나 자, 간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좀 더 크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자, 테이블 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굉장히 그분들은 아프겠죠. 또 들어오는 문턱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발 디디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한다는 거. 그 편안하게 평지가 되게 좀 더 간격을 넓게 둬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 일반 패스트푸드나 또 회전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의자들을 좀 더 전부 다 딱딱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앉아있으면 벽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불편하겠죠. 그럼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의자, 또 그 다음에 간격 넓게, 또 그 다음에 좀 더 글자 크게, 그 다음에 음식 재료들도 좀 더 한국 스타일, 좀 더 건강식, 또 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커피인데 커피 플러스 죽 형태. 자, 죽하고 죽집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뭐가 있다? 카페를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지금보다 몇 배, 한 2배 정도의 노인 연령층들이 더 업된다는 얘기예요.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뭐다? 노인 연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맞춘 타겟팅된
어, 어, 각종 음식 재료 및 시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자, 이런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